그 2022년 11월 문제고 우선 20번이에요.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제라서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20번은 보통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들어가 있죠. 이 지문 상당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잘 찬찬히 좀 보셔야겠죠. 자, 이 지문의 주장을 옆에서 먼저 보시면요. 조직의 평가, 조직 내에서의 인사평가에서 클래리티는 명료성, 명확성이죠. 지문에서는 명확성으로 표현했네요. 명확성의 중요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의 명확성이겠어요? 인사평가에서의 평가 기준의 명확성입니다. 아, 이 기준으로 내가 이 C를 받았다면 이게 맞겠구만. 이런 식의 것들이고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고 조직의 평가에서의 명확성이 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겠죠. 자, 같이 살펴볼게요. 자, 조직에서의 명확성이라는 것은요. keep 목적어 ing니까 목적어가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in one accord입니다. 자, 여기서 in one accord가 뭐뭐에 따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팀워크를 이뤄서 라고 조금 보셔야 하고 본문에서는 조화롭게 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각각의 개개인의 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팀을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게 하죠. 일단 병렬 그리고 에너자이즈 키 리더십 컴포넌트니까는 핵심적인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에너자이즈니까 뭐 그 에너지를 발휘하다, 활성화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효과를 발휘하다, 뭐 활력을 주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요거에 활력을 불어 넣어요 라는 뜻인데 즉 리더십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뢰라든가 transparency 하면 투명성 이란 뜻이고 여기서 투명성은 맥락상 명확성의 같은 의미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주죠. 자, 그래서 조직에서 명확성이 필요한데 조직의 명확성은 무슨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직원들에게는 팀 안에서 조화로운 팀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사실 저는 협력이라 쓸게요. 그냥 협력하게 하고요. 팀을 이끄는 리더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 신뢰나 투명성 이런 것들도 키워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이라는 것은 리더가 팀원들에게 뭐 이끌고 팀원들을 평가하고 이런 데에서 이 명확성이 분명하면 리더가 팀원들을 평가할 때 어떤 등급을 매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팀원들이 그 점수를 매진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명확성과 투명성은 사실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구실을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문장에서도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조직 내 명확성이 소재고요. 방금 명확성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것은 결국은 기관의 신뢰와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의 투명성, 즉 공정성을 담보한다라는 점에서 이 기능이 핵심적으로 처음에 문장에 언급됐고 이 단어들은 꼭 잡아주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No matter who or what으로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whoever, whatever로 바꿀 수 있고 whoever, whatever는 명사절도 이끌 수 있지만 부사절도 되니까 문장 구조부터 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쭉 봤더니 콤마 찍고 뒤에 또 what이라는 의문사가 오고 있습니다. 얘가 당연히 주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no matter who or what은 부사절로 왔고 양보 부사절이겠네요. 자, 봅시다. 당신의 조직에서 당신의 조직 안에서 있을 때 당신이 평가받고 있는 거 평가받고 있을 때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지 혹은 또 누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기선 평가 대상이니까 이건 직원이겠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든지 어떤 요소를 평가받고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죠. 양보부사절 상관없이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요. 평가받고 있는 것이요. 근데 와쉬웠단 얘기는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온 뒤에 전치사 뒤에 온 없는 전치사 뒤에 명사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 지점 그것이 must be clear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누구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나의 근무 태도인지 또는 성과인지 무엇을 통해 내가 평가받고 있는지 평가받는 직원들도 평가의 대상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즉 누구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평가 기준과 대상은 분명해야 하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clear 평가받는 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 clarity를 좀 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의 기관 내에서 회사라고 해봅시다. 회사에 있는 각각의 직원 개개인들의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없이 평가받아요? 자, if가 오면은 조건 혹은 예시인데 여기서는 예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건으로 온 거죠. 자, 사실 문장에서 조건으로 나오면 되게 내용상 중요합니다. without knowing이니까 알지 못한 채로네요. 뭘 몰라? 자신이 평가받고 있는 기준점을 몰라. 즉 명확하지 않다면이겠지.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아까 문장 똑같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약간 블라인드 평가처럼 받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요. 즉 여기서 그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요. 평가 지점을 알지 못한 채로 하는 거. 그럼 여기서 it은 뭘로 바꾸면 돼요? unclarity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불명확성. 다른 말로는 이제 모호함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잠깐 미안해. 네. 자 그리고 그것은요. 이렇게 무엇을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그것은요. 불신을 낳을 수 있고요. 병렬. 그래서 너의 조직을요. 명확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명확성은 거리를 멀게 만드는 요인이지. 근데 제가 아까 명확성은 리더십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직의 신뢰를 높일 거다 라고 했으니까 명확성으로 멀어졌으니 결국은 불신을 낳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에 mistrust라는 표현은 중요하고 명확성이 신뢰를 낳으니까 당연히 명확성으로 멀어진 상태는 불신을 낳는 게 맞겠네요. 맥락상 어휘 주의하시고요. 자, 예시인데 좋지 못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예시는 그렇게 나온 거 잡아 놓으시고 자, 너의 조직의 경우에 말입니다. 근데 너의 조직이 어떤 경우에 잠깐 미안해. to be productive부터 쭉 여기까지 좀 더 생산적이고 그다음에 일관적이고 좀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런 조직의 신뢰는 필수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 추구해야 할 바는 신뢰를 쌓는 일이거든. 근데 그럼 과연 조직의 신뢰는 어떻게 쌓이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명확성은 결국 신뢰를 낳는 것이다 라고 단계자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성은 기업의 신뢰의 필수 조건이야 라는 의미로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신뢰가 필수적이다. 신뢰 불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럼 여기가 뭐 했어? 이 조건이 명확성이겠네요. 그치? 그럼 명확성은 어떻게 쌓일 수 그런 뜻이고 잠깐 미안. 그리고 여기에서 cohesive라고 나오는데 일관적인이란 뜻이고 여기서 일관적이다라는 얘기는요. 기업 내에서 직원들이 좀 처음에 조화롭게 잘 일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팀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신뢰는 필수지. 그런데 have trust in your organization이니까 너의 조직에서 너의 기관 내에 너의 회사에서 신뢰를 갖는 것이 실패한다면
뭔 말이에요?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불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야. 이고요. 유명한 수거니까. 네. 그리고 모에 대한 모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냐면 너희 회사가 무슨 평가를 하든 간에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그 평가는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 왜 내가 이걸 받아야 해? 라고 할 테니까 평가 자체의 효과가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하게 되면 평가 자체가 부정적 요소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도 낳게 되냐면 여기가 더 강조겠죠. Hinder the growth of your organization. 이거 하고 싶어서 신뢰를 쌓아야 되고 신뢰를 위해서는 명확성을 쌓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얻었어. 그러니까 요거가 최종 여기를 성공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만 그대로 나옵니다. 프로덕티브와 석세스풀을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조직의 성장을 상당히 많이 방해하게 될 거예요. 거의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힌더라는 단어는 중요하죠. 방해하다, significantly는 상당히 꽤 라는 뜻이고요. 자, 따라서 말입니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자, accurate 위에서 clarity 친구 단어로 나온 거죠. 아이쿠, 미안.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요 한 단어로 위에서 평가의 명확성 클래어리티로 표현해도 되고요. 이걸 위해서요. 신뢰라는 것은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신뢰는 필수적이지. 정확한 평가에서도 신뢰는 필수품이야. 여기서 must는 명사형. 즉 신뢰라는 것은요. comes through clarity. 뭘 통해서 옵니까? 명확성을 통해 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명확성 들어가야 됩니다. 명확성을 통해 신뢰는 획득하기 마련이고 신뢰에 기초한 평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라는 단계적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 말입니다. 평가라는 것은요. 당신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너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를요? 조직의 팀원이나 뭐 그 팀 자체나 조직 전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평가 자체가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지금 평가를 통해 그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거나 이런 걸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 자체가 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런 걸 수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너가 조직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실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말이야 평가라는 것은 너가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요. 더 명확한 평가죠. 그것은요. 당신의 조직이 오형식이에요. 최적의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힘을 발휘해 줄 거야. 그래서 empowers는 우리가 더 잘 아는 enables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즉 결국 평가가 조직을 최적의 성공의 길로 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척도의 정확성, 기준의 정확성, 명확성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폐해가 뭐예요? 조직의 불신이 짝튼다. 이거겠죠. 조직이 우리 회사 별론 것 같아. 우리 회사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직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평가는 결국 최종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조직을 가장 최적의 성공의 단계, 그들이 목적한 단계로 이끌어준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평가의 명확성을 상실했을 때라는 그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상실을 했을 때에는 결국 조직의 불신을 낳을 것이고 최종 그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인 건데 성장 못한다보다는 불신의 단계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거꾸로 돌리면 정확한 평가라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신뢰의 기초에서 협력을 잘하고 결국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죠. 이런 단계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표현들까지 좀 주의해서 잡아주시고요. 뭐 주제 그대로 나왔고, 자 여기서 클래리티는 제가 아까 본문에 transparency라는 투명성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 글에서는 명확성이 신뢰와 투명성을 보장한다 라고 해서 둘을 약간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 다루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서 조직의 평가의 명확성이라는 것은 의역해 보면 맨날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일관적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명확성은 의역했을 때 일관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준에 일관된 태도, 명확성이란 표현. 자 그리고 여기서 fail to have trust 말고, 잠깐 미안, 따라랑 거 말고 한 번 더 나오지 않나? without knowing what they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표현이요. 그들이 무엇에 평가받는지를 알지 못해. 명확하게 기준을 몰라. 이 표현은 명확성의 반명확성이죠. 반이오잖아. 그래서 그걸 하나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여기서는 ambiguity, 모호성 또는 obscurity 이런 또는 confusion은 여기서 혼란, 혼동인데 평가에 대한 혼동, 혼란 이런 뜻인데 이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로 바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얘는 좀 잡아 놓읍시다. 기준의 모호성이란 뜻으로 아까 그 부분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친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어쨌든 핵심적인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직성은 모두가 화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란 뜻에서 일관된 또는 단결한, 화합에 통합된, 조화로운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에 있는 표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단어들은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2번 가겠습니다. 2번 아니고 두 번째 질문 30번이요. 자 30번 설명문인데 이 글은 지금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하나의 그 현상에 대해서 동물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사실 뭐 그들의 생존 전략인데 이 카운터 쉐이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 카운터 쉐이딩을 첫 번째 문장부터 좀 먼저 해석해보고 가면,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것은 즉 뭐라고 되지? 역 어두워지기? 약간 이런 건데 이거를 잠깐 미안, 해석을 해줬나? 명암 역위형 보호색이래요. 네. 명암의 반전, 뒤집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현상이고 자체를 뭐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얘는요, optical flatten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각적인 평편함의 과정입니다. 이거고 이 자체를 이 카운터 쉐이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시면 이 말 자체가 이제 깔끔해질 건데, 그래서 optical flattening이 여기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이해했나 안 했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각적 평편화의 과정인데요. 근데 이 과정은요, 뭘 제공해 주냐면 동물들에게 위장 전술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터 쉐이딩은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물의 위장 전술이에요. 자, 그리고 위장 전술 이렇게 캐미플라주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통 뭐예요? 눈에 안 띄게 하는 거죠. 배경색이랑 똑같아서 뭐 보호색을 띈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그 포식자나 아니면 먹이에게 눈에 안 띄게 만드는 전략이죠. 그래서 인비저블하게 만드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옵티컬 플래트닝이란 상태를 만들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그 구절절 해석해 가다가 좀 맥락을 잡아볼게요. 햇빛이요,
사물에게 비추죠. 자, illuminate 하면은 빛을 비추다라기보다는 환하게 비춰주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shine,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사물을 비추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즉 그냥 여기서는 들이우다 정도로 보셔도 돼요. 자, 어디로부터? 사물의 윗부분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처럼 햇빛이 지금 이렇게 내리쬐고 있죠. 자, 이렇게 내리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햇빛이 받은 부분이 밝고 이제 볼록한 이제 그 이걸 뭐라고 하지? 원기둥이니까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 밝고 그 다음부터는 당근 명암이 생기겠죠?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물은 말입니다. 위쪽이 가장 밝게 될 것입니다. 햇빛이랑 딱 맞닿은 부분이 가장 밝겠죠. 자, 그럼 이 말은 그대로 이 말을 풀어보면 햇빛이 비쳤을 때 가장 밝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가장 어두운 부분도 있고 덜 밝거나 덜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 말이지. 자, 그렇다면 이 사물은 햇빛을 받으면 색깔이, 톤이 똑같다, 다르다? 색깔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햇빛을 받았을 때 이 사물의 색은 색상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서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빨간 파랑 이렇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명암의 차이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색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명암의 차이입니다. 명암이 생성된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다 읽고 옵티컬 플래트닝을 잡는 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색상의 차이가 생겨서 명암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그러면 시각적 평편함이니까 얘는 어떻다? 명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명암이 차이가 없고 다르게 말하면 명암이 똑같다. 색깔의 밝기가 사라져서 색깔이 똑같은 색깔로 보이더라. 균일한 색깔을 띠더라. 그래서 옵티컬 플래티닝이고 이거는 본문은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만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색이라고 할게요. 저는 여기서는 띈다라는 얘기죠. 즉, 그 사물의 색깔이 말입니다. 자, 햇빛이 비쳤을 때요. 점점 shade darker,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자, 얘들아, 여기가 darker, 어두워진대. 어느 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 햇빛이 받지 않으니까 위에서 비쳤으니까 아래쪽으로가 나와야죠. towards the bottom. 자, 그래서 원문제가 여기에요. 이쪽으로 비쳤을 때 가장 밝은 건 탑이니까 당근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얘처럼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러한 쉐이딩, 색조는요. 이거 여기선 그늘, 암이겠죠. 이렇게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은 말입니다. 사물한테 간목 뭘 줄 거냐면요. 깊이를 제공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색깔의 깊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즉 그늘은 색깔별로 그 명암별로 차이들을 발생시켜요라고 보시면 되고, 병렬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은 the viewer, 그 사물을 목격하는 사람이요. 사물을 목격하는 그 목격자 입장에서는 to distinguish its shape, 그 물체의 모양을 구분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들이우면 어떤 사물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그것의 모양을 구분하게 해준대. 다른 말로 모양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 사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뷰어가 아니라 사물로 되었다면 그 사물은 visible, 눈에 잘 띄는 상태가 될 거고, 또 그리고 눈에 잘 띄어지고 사물 입장에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distinguish는 여기서 identify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아, 저기에 저 물체가 있네? 라는 걸 인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 보자.
사물은 근데 명암의 차이를 없게 만든대요. 자,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자신을 보는 그 포식자나 혹은 먹이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략, 위장 전술이라는 거 바로 잡으실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 결과 말입니다. 어떤 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잠깐만요. 콩콩이요. 콩콩 건너뛸게요. 그 동물이요. The same color. 완전 똑같은 색깔이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색깔 as a substrat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substrate는 주어진 단어고요. 별처리 주어진 단어고 여기서 밑바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밑부분,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락상 복부예요. 아랫부분, 즉 그냥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 표면에 있는 부분, 이 부분과 완전히 색깔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은요.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햇빛이 위에서 드려진 거 말한 거예요. 디스 쉐이딩이요. 이렇게 햇빛이 비쳐서 색깔의 명암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요. 그것은 사물이 완전 색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까매. 그래도 이 햇빛이 비쳤을 때에 햇빛이 비쳤을 때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워져서 똑같은 균일한 색이 우리 눈에는 균일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균일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뾰로롱.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눈에 잘 보이게 만들죠. 눈에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햇빛이 비쳤을 때요. 조건이요. 햇빛이 비쳤을 때 PP 문법 주의. 자, 그래서 그냥 하얀 색깔의 원통형입니다. 얘는 그냥 흰색의 원통형이에요. 완전 균일하죠. 햇빛이 비치면 따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지만 사실 우리 눈에는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고 이 결과 우리는 아 얘가 원통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톤을 비쳤을 때 지금 여기서 카운트 쉐이딩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글이 이제 실제 여기서부터 이 동물의 카모플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2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문장은 햇빛이 비쳤을 때 일반적인 전략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물이 보여지는 형태. 일반적 현상이죠. 일반적인 자연광에 있을 때의 사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현상이라 할게요. 자연스러운 그냥 일반적 현상일 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동물의 카운터 쉐이딩이 나오는데 문제는 아니지만 잘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이래. 주어가 특정 동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darker. 더 어두워요. 어디가 어두워요? above. 위쪽이 더 어둡죠. 뭐보다요? They are below. 그들이 아래쪽보다요. 자, 보시면 제가 그냥 전체 그림으로 실제 사진으로 안 넣고 그냥 예로 넣었는데 흰 여우야. 흰 여우예요. 자, 그럼 얘는 카운트 쉐이딩 없죠. 그냥 다 균일하게 하얗을 때 햇빛이 머리 위에서 비치면 여기는 밝고 다리랑 아랫부분은 어두워 보이겠죠. 그래서 멀리 여우가 있는데 햇빛이 쫙 받았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얘니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 햇빛 때문에 밑에가 그림자가 지고 명암이 생기면서 눈에 잘 도드라져 보이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우, 일반적인 여우야. 흰 여우 말고. 자, 걔네는 여기 얼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색? 요 위쪽이 여우들 갈색, 황갈색을 띠고 있죠? 그럼 아랫부분은 네. 누가 여우 여우 본 적 없는데 여우가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 우리 시바견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흰색 그죠? 여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의 동물이 다 그렇게 생겼어. 펭귄. 나 그림 되게 못 그린데. 펭귄이야. 그냥 펭귄이야. 펭귄이야. 여기 무슨 색? 검정색. 여기 이런데 군데군데 무슨 색? 흰색. 그다음
펭귄도 여기는 하얘. 애들이 이렇게 해서 수영 치고 다니는 거 알죠? 바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안 다니고 여기는 흰색. 그러니까 위에는 검정색.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동물은 위에가 어둡고 아래가 하얗습니다. 자, 그럼 균이란 색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지 않아요예요. 그래서 보통 사물들이 어떤 동물이 정확히 아래 복부부터 머리까지 복부가 다 똑같은 색깔이라면 이라는 건 가정인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은 다 그렇지 않아. 펭귄 이야기했고 조류죠. 그 다음에 여우나 시바견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도 그래. 그치? 소들도 위에는 아나하에는 있겠네. 젖소 이런 애 생각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방금 누구 얘기하려고 했는데 고등어. 생선들도 대부분 그래요. 고등어도 등푸른 생선 위에 파랗고 하얗고 그 다음에 고등어보다 좀 더 명확한 거는 상어가 그렇죠. 상어 이런 애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위쪽이 어두워요. 그리고 아래쪽이 밝죠. 이게 이제 카운터 쉐이딩의 대표적인 그냥 대표적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 카운터 쉐이딩의 전략이라기보단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 발전을 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띠고 있는데 뭔 소리야? 자 그럼 가보자. 그들이 대부분의 동물이요 위쪽에서 햇빛을 받은 거예요. 햇빛이 받은 거야. 여기서는 대부분의 동물이야. most animal. 여기서는 하나의 사례로 an animal 문장 넣기로도 구분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의는 복수여야 돼요. 자 위쪽에서 그럼 이렇게 햇빛을 받았다. 근데 여기가 진한 색이야. 아래가 밝아. 자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위쪽이 어떻게 된다고? 가장 밝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가장 어둡죠. 그럼 합쳐지면 결국 어떻게 돼? 합쳐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똑같아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태어났을 때 위쪽을 어둡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밝은 햇빛을 받았죠. 그럼 가장 어두운 등 부분 여기서 등이 back 등은 어딜 말한 거야? 윗부분 말한 거야. 뒷부분 아니야. 직립부위면 펭귄은 제가 예로 들었지만 펭귄도 물속에서는 이렇게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darker back이라는 부분은 탑 윗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is lightened 가장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light는 색이 밝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돼요. 색이 밝아지다. 그리고 가장 밝은 belly 배 부분이요. 여기는 어디야? bottom 아랫부분이죠. 여기에 그늘이 지게 될 것이죠. 조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건 자연광을 받으면. 자, 그 결과 여러분 여기 잡을 수 있겠네요. 그 동물이요. 그 결과 동물은 어떻게 보입니다? 머리, 어두운 배, 가장 밝은 배 부분과 어떻게? 배 부분과 똑같은 색을 띠게 되겠죠. 더 same 컬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a single color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거랑 그대로 쓰면 the same color as 더 belly라고 쓸게요. 여기서는 뭐 하단부부라고 하지 않고 배라고 했기 때문에 배하고 완전 똑같은 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색깔이 달라져야 눈에 도드라지는데 완전 똑같은 흰색이 그냥 돼버렸어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언급이 없고 밑에 당연히 언급이 나오겠지만 이 표현으로 여기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쉽게 블렌드 섞이죠. 뭐랑 섞여? 배랑? 아니 뭔 소리야? 뭐 쉽게 섞여 들어가는데요. 라고 돼 있고 with the substrate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blend in 자체가 동사로 보셔야 돼요. 섞여 들어가다 라는 뜻이고 누구랑? 배 부분이랑 바닥 하단 부분이랑 섞여 들어가죠. 이 말이고 그리고 맥락상 이 부분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 결과 뭐가 됩니까? 반대로 들어가야 되죠. invisible 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배랑 다 섞여지면서 배경과 섞여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눈에 띄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따라서 말입니다. This pattern of coloration. 색깔의 이러한 패턴이요. 색깔의 이러한 패턴이 뭔데요? 가장 보통 동물들이 윗부분이 더 어두운 거예요. 요거 말하고 복부는 밝은 거예요. 자, 이게 카운트 쉐이딩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데 또는 카운트 쉐이딩이요 라고 표현인데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그 부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이 시바비안처럼 위쪽이 주황색 빛을 띠는 이런 어두운 이런 것들은요 시각적인 그 모양 그 형태를 띠는 데서의 시각적인 인상을 강화합니까 파괴합니까? 파괴하죠. 자, 그럼 여기서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라는 거는 한 번에 딱 인지하지 못하게 해요. 식별을 어렵게 만들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데코레이션은 방해하네요. 누가? 뷰어가 뭐 하는 것을? 그들을 인지하는 것이요. 앞에서 뭐로 썼니? distinguish로 썼네요. 발견하다로 하자 그냥. 서치하고 들어갈까? 포착하다 할까? 여기를 포착하다. 잠깐 미안. 동물 들으로 썼나? 네. 그런 카운트 쉐이딩을 띈 동물들을 보는 것을 방해하죠. 어렵게 만듭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의 효과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카운터 쉐이딩 한 상태가 됐고 사실 옛날에는 하얀 여우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여우도 있었을 텐데 포식자에게 그 등에 빨간 여우들이 덜 발견되고 그것이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결국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애들이 카운트 쉐이딩을 한 형태의 아이들이만 살아남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랑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연 선택설이요. 진화 과정. 자, 생명체에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카운트 쉐이딩은요. 뭐 하게 합니까? 동물들이요. 블렌드 인. 계속 동사가 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복부랑 어울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배경과 어울리는 게 체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그것들이 살아가는 서식지의 배경과 섞이는 것을 가능케 하죠. 즉 위장.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의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카운트 쉐이딩인 거예요. 원통이 전체가 하얀 게 아니라 윗부분이 어둡고 아랫부분이 하얀 거야. 그럼 잘 보여 안 보여? 그냥 일반 그냥 있으면? 잘 보여요. 근데 우리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가고 보통 이제 낮에 잡아먹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형태로 얘가 있는 애가 있을 때가 있어 없어? 없어. 밤에는 어차피 안 보일 거고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가 뜰 테니까 이런 형태로 있을 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햇빛이 위에서 비칠 거고 애들 땅바닥에 사니까 결국은 어두운 부분이 가장 밝아지면서 우리 시각 그 뷰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물론 땅바닥에 그림자도 지겠지만 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기는 햇빛을 받으면 균일해 보입니다. 가 나와야 되는 거죠. 동일한 색깔이 되다라는 표현을 the same as, the belly, the substrate 이런 식의 표현을 썼고요. 어떻게 균일한 색깔, 완전 똑같은 색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동물 자체가 눈에 보이기에 마치 원래가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색깔 또는 균일한 색깔 균일한?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잠깐 미안. 뾰롱. 일관된으로 바꾸죠. 이런 색깔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에서 여기선 그것을 플래트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닷속에 있는 애들이거든. 상어지요. 자, 상어는 진짜 등은 새까맣 정도로 어둡고 바닥 배는 하얗죠. 자, 그러면 상어가 둥 떠 있으면 햇빛은 바다 윗표면에서 비칩니다. 자, 상어의 먹이들은 대부분 어디 있어요? 바다 네, 있지. 바다 어디에? 위에 둥둥 떠 있어. 상어 밑에 있어.
상어 이렇게 둥둥 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다닐 때 아래 여기에 있겠지. 여기에 물속에 있겠죠. 물속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렇게 햇빛이 비칠 거야. 근데 바다 여기는 하얘. 그쵸? 그러니까 상어적 입장에서 배가 하얀 이유는 아래쪽에서 위를 이렇게 볼 때 애들은 햇빛이 비친 위를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위쪽이 어때 보여요? 밝게 하얗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배가 하얀 이유는 위쪽의 먹이가 얘를 인지할 수 있음 없음? 없음. 평소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또는 물 바깥에서 이렇게 먹이가 물에 같이 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쪽 옆면에서 보게 되는데 색깔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하얀 배만 보면서 얘를 인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같은 높이에 떠 있을 때나 밖에서 떠 있을 때도 얘를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존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쉐이딩은 평면이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서 플래티닝이요. 주변 환경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최종이에요. 그래서 위장을 돕는 동물들의 중요한 적응 전략이다. 생존 전략. 여기서 적응 전략은 배경과 어울렸다라는 게 아니라 진화 과정의 적응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는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요. 진화 관점의 진화 전략이에요. evolution에서 어댑테이션. 자연 선택에 의한 적응 전략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내용 주의. 자, 그래서 disguise 위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의 반대적 표현으로 캐모플라지 안 보이게 만드는 거 concealment죠. 안 보이게 만드는 거. 반대말로 이 글에선 맥락상 visibility 잘 보이게 눈에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 자연 환경에서 expose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나온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보고 갑시다. 잠깐. 20, 30번에 뿅. 일지불일지 문제를 좀 보고 갈게요. 카운터 쉐이딩은요. 위장을 제공하죠. 누구에게? 동물들에게요. 뭐 함으로써요? 그들을 플랫하게 보이게 만들면서요. 그래서 플랫은 평편한이란 뜻인데 평면에란 뜻인데 얼굴을 새하얗게 화장을 했어. 그러면 어때 보여? 얼굴이 깨끗하고 밝고 이쁘게 보이니? 완전 그냥 새하얗게 했어. 그럼 어때 보여요? 그냥 호빵처럼 넙대대해 보이고 얼굴도 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되게 입체적으로 코도 어떻게 보이고 막 갸름해 보이고 작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 거야? 쉐딩을 콧대도 하고 광대도 날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플랫은 평편한이라는 의미고 같은 색깔의 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맞고. According to Passy 이 글에 따르면 말입니다. 사물이요. 어떤 사물이요? 위쪽에서 햇빛을 받아 밝혀진 사물은요. 위쪽이 가장 밝아 보이게 될 거예요. 맞고요. 반대말로 아래쪽이 가장 어두워 보이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쉐이딩. 그늘을 쥐게 만드는 것은요. 그 사물의 깊이, 색깔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깊이를 더해주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감옥 그 사물을 보는 관찰자가 그것의 모양을 인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죠. 맞아요? 틀려요? 뎁스를 주고받다는 거는 색깔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자, 더 쉽게 만들죠. 더 잘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보이게 만들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뭐 들어가야 돼요? 카운트 쉐이딩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according to text에 따르면 light belly of an animal 동물의 더 밝은 배쪽 아래쪽은요 그늘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늘이 드리워진다는 더 어두워지게 되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요 위쪽으로부터 햇빛이 노출되었을 때 더 어두워지게 되죠. 위쪽에서 받은 거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시각적 현상의 카운트 쉐이딩은 그 배경과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쉐이딩에서 제가 이제 아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상어를 예시로 드렸는데요. 자, 상어 입장에서는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띄어 있을 때 아까 말했죠. 먹이 입장에서 위쪽으로 볼 땐 여기 흰색이라서 위에서 봐도 배경과 어울리고요. 그쵸? 새가 만약에 얘를 고등어라고 생각해보자. 상어 말고 고등어자. 고등어가 이게 숨 쉬러 잠깐 표면에 올라왔는데 갈매기 맞지? 갈매기한테 잡아먹힐 수 있잖아. 그럼 갈매기 입장에서도 안 보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해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어두운 바다를 내려보내니까 여기서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등이 어때야 돼? 파란 색깔을 띄어야 하는 것이죠. 위쪽에서의 포식자가 봤을 때도 등푸른 생선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위에서 봐도 아래에서 봐도 그냥 같은 수평선 높이에서 봐도 다 잘 안 보이게 만드는 점에서 카운터 쉐이딩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냥 평면의 상태에서 같은 높이상에서 보이는 것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위아래까지 다 했을 때에도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확장시켜서 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